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이죠. 오늘 슬라이드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바로 그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과 그에 맞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보이지 않는 심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. 이 게임의 규칙은 도대체 뭘까요? 그리고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.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들었는지 이해하려면요. 먼저 2025년 중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. 한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던 서울 집값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특히 25년 3월 그리고 6월에 주간 상승률이 어떻게 가파르게 치솟았는지 바로 보이죠. 이런 급등세가 시장 전체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하는 불안감을 확 불어넣고 했었던 거죠. 이런 가격 급등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빚이었습니다. 단 한 달 만에 가계부채가 6조 원이나 늘어났는데 이건 정말 위험 신호였어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집값이 오르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그 빚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아주 위험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니까 정부가 드디어 정책 도구함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두 가지 아주 고전적인 전략에 집중하기 시작했죠. 한쪽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여서 사는 사람을 줄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집을 많이 지어서 파는 물건을 늘리려고 한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수요를 억제하는 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6월 27일 정부가 시장의 말 그대로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조치들을 발표합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, 즉 LTV 자체를 줄이고 대출 총액에도 6억 원이라는 선을 딱 그어버렸죠. 심지어 대출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무조건 들어가 살게 하고 신용대출 같은 다른 길까지 막아버리는 아주 촘촘한 그물망 같은 대책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나 규칙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안에는 앞으로 무조건 더 오를 거야 하는 기대감, 그리고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과 심리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. 국토연구원에서는 이 현상을 주택가격 상승 순환골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. 집값이 오르면 앞으로 더 오르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죠. 그럼 집 가진 사람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집 사려는 사람은 더 조급해집니다.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? 더 오를 수밖에 없죠. 이렇게 심리 하나만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. 아무리 이성적인 정책을 내놔도 이 강력한 심리 앞에서는 힘을 못 쓸 수가 있다는 거죠. 바로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투기를 잡으려고 만든 세금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걸 막아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정부와 시장 사이의 그 치열한 수싸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정부가 LTV로 대출을 막으면 시장은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로 갭 투자를 하고요. 세금을 올리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갑니다. 마치 체스 게임처럼 정부가 수를 두면 시장은 늘 새로운 대응책을 찾아내는 거죠. 처음에 내놓은 대책들이 시장을 완전히 식히지 못하고 9월이 되니까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. 보세요. 불과 몇 달 사이에 가계부채 관리에서 시작했던 정책이 공급 확대 방안을 거쳐서 아주 거대한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으로까지 번진 겁니다.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얼마나 똑똑하게 적응하는지가 드러납니다. 6.27 대책의 첫 충격이 좀 가시자마자 상승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든 거죠. 9월 말에 주간 상승률 0.27%라는 숫자는 시장이 정부에게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신호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리고 10월 15일 정부는 드디어 최후의 카드라고 할 만한 대책을 내놓습니다. 규제 지역을 서울의 4개 구에서 수도권 거의 전역으로 넓혀버렸고요.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도 2배로 올렸습니다. 하지만 가장 강력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.
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아예 다르게 적용하는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거죠. 그 핵심은 이거죠. 이제 정부가 고가주택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타겟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빌릴 수 있는 돈 자체를 그냥 확 줄여버린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. 정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끈질긴 시장을 상대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들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. 정부는 이제 수요, 공급, 그리고 금융이라는 세 개의 꼭지를 동시에 꽉 조이고 있습니다.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는 거죠. 하지만 딱 하나,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.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, 즉 심리입니다. 보시면 이제 정부는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는 전부 다 꺼낸 셈입니다.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 아예 감독기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딱 하나, 어떻게든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.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는 거죠. 정책과 심리가 정면으로 맞붙는 이 복잡한 게임에서 언제나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다음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